전쟁과 유배가 낳은 불멸의 베스트셀러 동의보감 지필기. 스승님, 우리가 알던 허주는 가짜다. 스승님, 눈밭에서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며 의술의 길을 깨닫는 제자.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한의학 드라마의 전설 허준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픽션이었다면 어떨까요? 허준의 스승 유이태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허준보다 100년은 뒤에 사람을 모델로 창작해낸 드라마 속 가공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감동에 가려져 진짜 허준이 겪어야 했던 훨씬 더 처절하고 위대했던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스승은 유이태가 아니라 전쟁, 유배, 그리고 차별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조선 최악의 천대 신분 서자로 태어나 나라 전체가 불타는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왕의 목숨을 지켜냈고 그 공로로 왕의 명을 받아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왕이 죽자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흙수저 서자에서 어이가 되고 다시 죄인으로 추락했다가 그 14년간의 지독한 집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을 완성해낸 드라마보다 100배는 더 드라마틱한 인간 허준의 진짜 지필기입니다. 흙수저 서자, 궁에 들어가다. 모든 비극과 드라마는 허준의 출생에서 시작됩니다. 허준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자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으며 평생 양반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반쪽짜리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홍길동전의 호부호영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었죠.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탈출구는 기술직이었습니다. 법관, 통역관, 그리고 의사. 허준은 의학을 택했습니다. 가장 절박하게,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1574년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 허준은 드디어 내의원 의관 선발 시험에 합격합니다. 서자 출신의 흙수저가 조선의 심장부 궁궐에 입성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왕의 병이 아니라 나라의 병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왕 선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선조는 수도와 백성을 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왕이 도망가자 신하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의 아들들조차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왕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내의원의 다른 어이들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조는 완벽하게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선조의 곁을 묵묵히 지킨 단 한 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허준은 선조의 어가를 따라 한양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 그리고 압록강 국경인 의주까지 그 지옥 같은 1700리 피난길을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의 똥지게를 진 셈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술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공포, 배신감, 좌절감에 빠진 선조에게 허준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충성심은 선조의 뼛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자 선조는 허준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명합니다.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 서자 출신으로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를 수 없는 양반 중의 양반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은 서자에게 당상관이라니 국법이 무너진다며 결사반대했지만 선조는 딱 한마디로 묵살합니다. 전쟁 때 너희들은 다 어디 있었느냐? 허준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건 충정으로 신분의 벽을 깨부셨습니다.
왕의 마지막 명령, 의서를 편찬하라.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굶주린 백성들 사이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초 한 뿌리 구하지 못해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의학 서적들은 전쟁통에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 참상을 목격한 선조는 허준에게 두 번째 미션을 내립니다. 전쟁을 겪어보니 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읽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학 서적을 편찬하라.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동쪽의 의학을 담은 보물 같은 거울이라는 뜻이죠. 선조는 허준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대 최고의 의원들을 붙여주며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할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는 수백 종의 중국 의서를 연구하며 좋은 내용을 뽑아내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의학은 훌륭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의 체질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싼 중국 약재 대신 우리 산천에 널린 향약으로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조선 의학의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막이 선조가 죽습니다. 추락, 어이에서 죄인으로.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준은 어이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어이란 왕의 죽음과 동시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조가 죽자마자 대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의 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이 허준의 목을 베어라. 그가 약을 잘못 써서 전하가 돌아가셨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정치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광해군을 몰아내고 다른 왕자 영창대군을 세우려는 세력으로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허준을 공격한 자들은 바로 이 반대파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선조의 총애를 받으며 광해군을 지지했던 서자놈인 허준을 핑계 삼아 새로 즉위한 광해군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것이었죠. 광해군은 허준을 지키고 싶었지만 즉위 초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허준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귀향길에 오릅니다. 나이 70세. 왕에 충신해서 하루아침에 나라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동의보감 편찬 작업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고 조선의학의 미래가 완전히 끝장나는 듯 보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꽃핀 14년의 집념. 허준이 유배된 곳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국가의 지원도 모두 끊겼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죄인이라는 낙인과 자신을 감시하는 눈초리뿐. 하지만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선왕선조의 마지막 유언이자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할 유일한 길이다. 궁궐에서 편찬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홀로 수백 종의 의서를 대조하고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을 직접 치료하며 얻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유배는 그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이론적인 의학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전 의학을 완성할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610년 왕의 명을 받은 지 14년, 유배를 떠난 지 1년 반 만에 그는 25권 25책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을 완성합니다. 전쟁과 유배라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인류의 보물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위대한 유산, 왜 동의보감인가? 유배에서 풀려난 허준은 광해군에게 완성된 원고를 바칩니다.
광해군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내의원에 명하여 책을 인쇄하게 합니다. 1613년 동의보감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허준은 2년 뒤인 1615년 완성된 책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은 왜 그토록 위대할까요? 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한 걸까요? 첫째, 최초의 시스템 의학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의서는 병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두통약, 배탈약. 하지만 동의보감은 다릅니다. 책을 펼치면 신영장부도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 몸을 간, 심, 비, 폐, 신이라는 시스템으로 나누고 뇌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핵편, 친구편으로 완벽하게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 의학계의 혁명적인 편집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예방의학의 교과서였습니다. 동의보감의 첫 번째 편은 뇌경편이고 뇌경편이 첫 번째 항목은 신이 아니라 정, 기, 신입니다. 정신. 허준은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전쟁이 난 후에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며 병에 걸리기 전의 양생, 웰빙과 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셋째, 가장 자주적인 의서였습니다. 허준은 값비싼 중국산 약재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대신 우리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 향약을 쓰는 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산수유가 없으면 오미자로 대신하라, 인삼이 없으면 황기로 대신하라. 가난한 백성들도 이 책만 있으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진정한 애민의 결정체였습니다. 스승이 된 고통. 그가 죽은 후 조선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동의보감은 의학의 바이블로 불리며 수백 년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허준은 인자한 스승 유이태의 시신을 해부하며 의술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허준은 그보다 더 잔인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의 진짜 스승은 서자라는 차별의 벽이었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참상이었으며 유배라는 정치적 배신감이었습니다. 허준은 그 모든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몸을 해부하듯 파고들었고 결국 그 고통의 찌꺼기 속에서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진주를 빚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버린 세상을 치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짜 허준이 아닌 진짜 허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